기후변화 정책이 너무 나이브했다. 기후변화 정책에 복잡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고 대책이 없이 무조건 앞으로 나갔던 것들이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보시면 영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 얘기를 제가 제목을 영국에 강요된 산업전환 이렇게 했는데 영국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산업전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있었는가 말씀드립니다. 영국은 제가 영국인이니까 제 내셔널리티가 이제 브리티시란 말이죠. 제가 97년에 가서 23년 정도 있었으니까요. 제 생에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가장 오랜 시간이 있던 지역이고, 예,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인터넷이나 책으로 통한 게 아니라 제 체험을 통해서 한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국 하도 유럽은 어떻고 영국은 어쩌고 한 얘기를 많이 하길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한 나라죠. 그리고 기계공업, 기계 중소 가공업에 선두를 달렸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퀸 메리호라고 여객선 중에 가장 고급이면서 큰 거를 만든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배를 이 정도 만드는 거는 이 배에 들어가는 이 철을 또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강업, 금속 가공업, 기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앞섰던 나라인 거죠. 그게 34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전쟁 한번 치렀고 전쟁하면서 더 발전했다고. 기계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조선업은 이제 영국이 꽉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971년도에 영국 글라스고에 그래서 제가 글라스고에 있으니까 글라스고의 노동자 집회 장면이에요. 71년도 제가 60년생인데 71년도에 이제 모여서 여기 가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인민 팔레스라고 인민궁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독특하게 그 왕자들의 뭐 이런 예, 물건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인민들, 민중들의 생활만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 게 데모들 많이 했어요. 이 글라스고가 약간 이제 좌파성이 강합니다. 그 영국 노동당에 집권할 때 그 1997년도죠. 거의 90%가 90%의 스코티시가 노동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기로 하면 이제 호남 지역이 우리나라 민주당의 90% 이상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 몰표를 줬죠. 그만큼 이제 노동자적인 게 강한 곳인데 71년도에 이제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데모하는 장면이 우리 옛날 85년도, 87년도 울산 뭐 포항에 조선소 뭐 현대자동차 데모랑 똑같습니다. 스크럼 짜는 거 똑같고 노래도 심지어 노래도 똑같아요. 우리 승리하리라 이런 거 영어로 불러요. 제가 여러 가지 데모 노래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듣는데 너무 이 기시가 뭐랄까 너무 신기했어요. 저 노래 내가 아는데 저거 영어였어? 뭐 이런 거 적기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71년도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망합니다. 예, 71년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은 UK가 1925년, 45년 그 전쟁 이후까지도 전 세계의 조선 시장을 이제 거의 50%에서 지금 이제 하는데 70년대 가면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1990년대 가가지고 이제 거의 없어져요. 그죠? 없어졌죠. 80년대 대처가 나오고 뭐 난리 폈었잖아요. 탄광 노동자도 폐쇄했다가 뭐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누가 차지하냐면은 이제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한국이에요.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파란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우조선, 현대조선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95년, 2000년대, 2005년 지금은 뭐 LNG선 아주 고급스러운 선박은 지금 한국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것, 그러니까 작게 아니라 크지만 기술 집약적이지 않은 거, 그냥 노동자들만 하는 건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가 있고 지금 일본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여기 차이나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영국이 이런 제조업에 발을 못 붙입니다. 중공업, 경공업 모두 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97년도에 제가 영국에 갔던 때 영국 브랜드가 있었어요. 로버라고. 랜드로버 아시죠? 랜드로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그 로버가 사실은 영국산이잖아요. 영국도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자동차 회사가 없어져요. 다 팔립니다. 왜냐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팔려. 자기네들도 자기네 차를 안 사. 그러니까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고 모양도 별로고 효율도 안 좋고 이게 이제 독일산은 뭐 한참이죠. 효율도 너무 좋고 독일산은 못 쫓아가. 벤츠 뭐 BMW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가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싸고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차가 한국산 차.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차는 혼다나 이제 토요타 이런 산이고 영국 차는 다 깡통 취급받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안 사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997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97년도에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토니 블레어 정권이 들어왔죠. 97년도에 또 누가 다이아나 비가 죽어요. 97년도에 8월 달에. 이때 나온 영화가 하나 재밌는데 이게 풀몬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97년도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40대들이 이걸 알지 모르겠지만 40대들이 대학 다닐 때니까 풀몬티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이게 셰필드 배경인가 그래요. 조선소 노동자들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잡을 잃어요. 일자리를 잃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뭘 하냐면은 서비스업으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로 어, 여성들을 위한 그 그죠? 여성들을 위한 클럽. 예, 한국말이 생각 안 나네. 춤추는 클럽. 네. 스트릿바. 네. 스트릿바의 댄싱 팀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심볼릭한 건데 영화의 메타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잖아요. 남성들이 짭을 잃어요. 근데 고객이 누구냐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이제 막 휘파람 불면서 돈을 찔러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리고 나서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성성 다 이제 세컨더리가 된 거죠. 내가 주도했던 남성성의 사회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고 실제로 이 시기부터는 일자리에 있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고용이 거의 100%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애를 낳아도 이제 타가소에 맡길 수 있고 그 타가소들이 모두 다 갖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어떤 식으로 받냐면 굉장히 복받은 여자다라고 인식이 높아져요. 둘 다 일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경제적인 건데 남자가 얼마나 돈을 잘 벌으면 여자가 집에 있겠냐. 영어로 이제 레저 오브 레이디란 말이 있어요. 레저라는 말 아시죠? 여가를 즐기는 레이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이런 게 돼서 본인은 이제 애들은 또 자기가 안 키우잖아요. 학교로 가던가 뭐 타가속으로 가면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레저 여가를 즐긴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말이 나오고 해서 갔는데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여성 매니저들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동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예전에 막 부락부락한 것들은 없어지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사회 풍자 속으로 해서 남성들이 춤을 추고 이제 그런 거죠. 춤추는 게 어렵잖아요. 부락부락한 몽키 이런 거 망치 들던 사람들이 춤을 추겠다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전환이 되죠. 산업전환이 돼서 뭐 저렇게 뭐 망치질했던 거 다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이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한 카피당 뭐 1,000만 원짜리 뭐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을 했다가 공사판에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겠다고 대학원에 가서 1년짜리 맞춰서 다시 취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어, 몸으로 때우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산업이 뭐냐면은 토니 블레어 정권이 나오면서 야, 미국 병을 치유해야 되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영국은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제2의 산업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 클린 산업, 영어로는 이제 로 카본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탄소형 경제. 굉장히 그럴싸한 거죠. 탄소 배출이 많으면 경제 성장하고 연관되는데 우리는 디커플링 관계없다. 탄소를 줄임에도 국민 총생산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자. 그게 바로 앞으로 새로운 영국이 나아갈 바다라고 하면서 이런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을 버리고 더 머리 쓰는 산업으로 가면서 새로운 산업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동료예요. 저희 학교에 있는 동료가 개발한 건데 조류발전기, 조류발전기를 보시면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왜 그럴싸한 거냐면 보통 조류발전기는 이 해류 밑에 강바닥 밑에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기초를 넣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얘가 돌아가니까 받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토크를 견딜 수 있는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친환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거는 한쪽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 것이 톡을 발생하니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 역으로 하면은 이 톡이 상쇄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처럼 물 안에서 그냥 떠가지고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이 원리는 사실은 그 러시아 헬리콥터에도 많이 적용돼 있어요. 이게 컨트롤 로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 날개가 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초가 필요 없다. 이게 만든 게 2000년대 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야, 나 이런 아이디어를 할게 하니까 정부에서 야, 너 그러면 연구해봐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만들게 그러면 한 5억을 받아요. 5억을 정도 받아가지고 좀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50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상업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크죠? 이거 사람 보세요. 밑에 이제 사람 있고 이 정도는 대줘야지 이제 바다에 속안에 넣고 해도 여기서 나온 1메가, 2메가 정도가 동네 사람들이 불 켜도 이제 될 만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17년이잖아요. 17년간 계속 이걸 했습니다. 저랑 같이 했던 교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투자도 받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한 3, 4년간 학교를 떠났어요. 학교도 투자를 하고 투자도 받아가고 민간에서 투자도 받고 근데 가면서 자기가 강의했던 거는 저한테 다 넘겼죠. 인간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덕분에 강의도 하고 이 친구 강의도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강의하는 게 싫은 거야 이제. 근데 여기 가면 이게 대박이 나죠. 이거 대박이 나면은 거의 테슬라급이 되는 건데 가면서 야 너도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해봐. 포켓에 돈 좀 생길 거야.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17년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뭐 하냐면은 이거 다 없어졌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강의하고 있고 이 기업은 페이퍼 컴퍼니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게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만 이런 애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이런 제품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몇 개 대학이 있느냐. 기계공학, 전기공학 있는 과마다 자기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국 정부가 약 10년에서 15년을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돈이 없으면 민간 끌어들여 하고 그게 이제 영국이 살 길이니까. 요건 이 펠라미스라는 건 더 신박한 시스템이에요. 이 펠라미스는 파도를
이용한 건데 파도가 이렇게 넘신 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통형을 딱 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높이 치면 이 압력에 공기압을 가지고 터바인 돌려.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기초가 필요 없어. 얘는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출렁일 때 그 꺾이는 운동 에너지 그걸 이용해서 터바인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펠라미스가 물뱀이라는 거거든요. 딱 보면 물뱀이 떠 있는 느낌이야. 이런 게 떠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1998년도니까 토니 블레어가 집권한 다음에 이제 설립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는 에딘버러 대학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가 그 원리는 이제 개발했고 그 학생들이 이제 스타트업 만들어서 했어요. 가장 성공한 상업용에 가까운 제품이죠. 근데 이게 이제 2014년도에 11월에 법정관이 들어갑니다. 즉 파산이죠, 파산. 예, 아주 신박하고 뭐 그런데 파산이 돼요. 파산되고는 웨이브 에너지인데 이게 제일 쉽습니다. 투자는 많이 해서 기술은 많고 특허도 많은데 이걸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팔려고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톡톡 거리는데 딱 꼴새가 못 떠냐면 기술만 빼먹고 갈 모양새인 거야.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예가 또 있습니다. 이런 그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기 여러분들 아는 게 베스타스죠. 덴마크. 덴마크 베스타스가 그 베스타스의 풍력 발전기를 한 40, 50년 했잖아요. 최초에 시작할 때 이게 어떤 과제였냐면 EU의 유러피안 프로젝트로 시작한 겁니다. 대한에너지를 하겠다고 1970년대쯤인가. 그때 핵심 기술이 어디 거냐면 영국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풍력 발전기 보면 그 모양새가 이게 프로펠러잖아요. 그 프로펠러의 그이 재료하고 그 구조가 우리 컴포짓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그 압력이 돌아가야 되는 공기압을 견디면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덴마크가 그런 게 있었겠네. 영국 거예요. 영국이 2차 대전 때 스피트파이터 파이어 같은 비행기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여기에 이제 녹은 거죠. 근데 그때 상용화하는 사이트를 어디에 둘까 했는데 그 덴마크에서 가져간 거예요. 덴마크에서 그걸 가져가서 실제로 상용화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풍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베스타스는 하나의 이제 도유명사가 됐고. 자, 그러면 풍력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대형 시장은 이미 지멘스며 베스타스며 독일하고 덴마크가 다 점유하고 있어. 못 들어가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같이 조그만 데서는 어떻게 하냐? 작은 거 하자, 작은 거. 그래서 소형 발전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런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프로분 윈드 터바인은 10kg나 뭐 많아 커봐야 100kg짜리 10kg, 100kg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이제 뭐 폴대 세우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장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 팔리기도 하고 나름 견고하고 기계식으로 돼서 바람이 많이 불면 원래는 바람 20m/s 이상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불면 제너레이터가 탄다고. 그러니까 제주도 풍력 발전기도 만약에 풍속이 너무 세는 뭐 태풍이 불면요 다 올 스톱이에요. 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풍속이 많아지면 얘가 지가 알아서 이 각도를 날개 각도를 이렇게 싹 오므려요. 그래서 조절을 해. 그러니까 항상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지방이나 이런 그 외진 데에서는 쓰기 아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잖아요.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살만한 데는 다 살고 놨더니 이제 더 팔 데가 없어. 예. 그다음 요 스위프트 윈드 터바인 이건 도시형입니다. 도시형. 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느냐? 소리를 줄여요, 얘가. 풍력 발전기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슉슉 소리 납니다. 슉 소리.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그냥 좀 더 이상한 거, 귀신 소리가 나. 그 밑에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지? 해다가 했는데 이렇게 뭘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박하네요. 그래서 스코티시 하이드로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전력 회사가 이거를 이 라이센스를 샀어요. 사가지고 야 그럼 요거를 보급하자. 우리는 왜냐하면 로우 카본 이코노미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디커미션이 해약됩니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더니 이거 단 사기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건 제가 대표적인 걸 한 거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시장에서 발을 못 붙였습니다. 풍력. 제가 2010년부터 20년 최근까지도 매년 올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큰 익지비션에 있어요. 매년 나와요. 매년 새로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나고 저희 연구소도 풍력발전 연구한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국 정부는 이건 실제 영국 정부 사이트에 가면은 이 사이트 누르시면 가보면 볼 수 있는 보고서예요. Decoupling of Economic Growth from Carbon Emission. 뭐냐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원래 경제 성장이 높아지잖아요.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야 그럼 우리는 개발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글로벌 그 커뮤니티에서. 그럼 이제 영국엔 증명을 해야 되고요. 아니야. 카본을 적게 쓰더라도 성장은 돼. 우리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걸 딱 오픈을 했어요. 이 보고서에 correlation between real GDP per head 1인당 국민소득하고 CO2 emission 이거를 1985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본인들이 산업의 1차 세계대전까지 이 1960년대까지 영국은 산업부 그야말로 어드밴스드 컨트리죠.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오는 CO2 이미션과의 관계를 했는데 어느 시점 그 15,000파운드 한 2만 달러까지는 그래 맞아. 2만 달러까지는 많이 CO2가 많으면 생산도 많아지니까 굉장히 GDP와 연관이 돼. 근데 2만 달러가 넘어가잖니. 3만 불이거든. 3만 달러. 그러면 그게 디커플링이 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 보고서에 ons.gov.uk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웃겨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게 나오냐면 UK 이코노미가 어떻게 산업적인 전환을 했는가 이 도표예요. 같은 보고서에 나옵니다. 1948년부터 2016년까지 심플합니다. 서비스 블루죠. 1948년에는 50%였어요. 근데 2016년 가면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서비스업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뉴팩처링, 제조업. 1948년에는 40%, 30%, 35%죠. 그러다가 2016년도 가면은 10% 이내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자동차업도 없고 조선업도 없는 거죠. 다 사라졌죠. 뭐만 남았냐? 서비스만 남은 거죠. 서비스가 뭐죠? 은행, 금융, 가리키는 거, 엔지니어링, 내가 아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면 조한 롤링, 책 팔아가지고 현대차 10,000대 파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하하하. 우리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 전환을 했는데 서비스업을 하면 돼. 서비스 하면 카본 배출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네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디서 오니? 어디서 오겠어요? 그걸 만든 철은 어디서 오니? 이게 전환을 통한 거냐? 헤드 시프트. 그럼 어디서부터?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3, 40년 있었고, 그 다음에 로우 카본 이코노미를 추진하는 것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 20년 가까이 된 거죠. 이루긴 이렇습니다. 척탄 발전은 없어졌어요. 근데 뭐가 또 있었냐면 이제 다 아시잖아요. 브렉시트 떨어져 나왔어요. 유럽부터. 저는 왜 저런 미친 짓을 왜 했냐? 처음에 저게 해프닝이었죠. 원래는 카메론이라고 하는 보수당 당수가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보수당 당수의 그 카메론 아시죠? 그 나이가 저랑 같아요. 66년생 말띠야. 얘네들이 들어선 것도 사실은
좌파 정부였던 노동당이 성공을 못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저렇게 하기로 해서 했는데 뭔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보수당이 됐어. 근데 보수당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집권에 이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EU하고 협상을 하는데 항상 보수당이나 이런 국가주의, 민족주의자들은 EU랑 떨어지자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수당 내에서도 떨어지자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카메론은 떨어지자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지하면서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가자 이런 거였다고. 그런데 사실은 설마 국민 투표를 하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렇지만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최소한 45%는 반대를 할 거니 그 힘을 가지고 EU랑 협상을 하겠다. 이게 자신들의 생각이었다고. 수뇌부에. 근데 딱 깔았는데 이때 이제 영국 애국당이죠.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누구죠? 우리 박근혜를 이렇게 보는 그 애국당 있잖아요. 네? 우리 애국당 우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UK 뭐 이런 그 당이 있어요. 죽으라고 선거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약 51대 49로 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트럼프가 이긴 것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왜 그랬냐 이거를 충격을 먹은 게 한두 명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그랬지만 유럽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사고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근데 49점 만약에 역전이 되더라도 왜 영국 국민들은 반대를 했냐 이거예요. 이 이유가 얼마나 좋냐. 같이 시장도 통합해가지고 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환경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EU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굉장히 세요. 어느 정도 세냐면 인권면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아스림 시커가 이제 들어오면은 아스림 시커를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어떤 캠프나 천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에요. 영국에서는. 영국의 중산층과 똑같은 주택, 의식주가 제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영국으로 들어온 아스림 시커들은 어디서 사냐면은 그 일반적인 중산층이 사는 집에서 살아요. 근데 돈을 안 내. 그리고 돈도 받아. 이게 인권법이에요, 인권법.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정치적 망명자가 들어왔는데 어디 학구방에다 재우고 한다? 그러면 인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 규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후변화도 그거의 일종이에요.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는 것이 EU 안에서 다 이제 법제화 된 거죠. 그런 거를 하기에 각 회원별로 이제 회원 국가별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문제냐면 이민자들 그러니까 아시림 시커도 아니야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와도 돼 왜냐면 국경이 개방됐으니까 이 이민자들이 뭐냐면 EU에서도 못 사는 나라들이 오는데 얘들이 프랑스 가기보다는 영국을 가기 좋아해 영국 말이 더 좋았는지 아니면 영국에 갔다 미국으로 가기가 좋아서 그랬지 그러니까 영국 도보해를 통화할 때 이 여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EU 국가에 있을 때는 제가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일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EU 경제가 이렇게 커짐으로써 오는 이득은 있지만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싫은가 이제. 근데 어느 정도인지 싫으냐면은 이 이민자들이 옆집에 한 집 있고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타운 것처럼 코리아타운도 뉴멀드 내에 이렇게 딱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자기들만의 문화적인 거와 규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면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데 가면은 아예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도시예요. 몇만이 살아. 그 안에는 무슬림의 규율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슬림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무슬림의 저걸 보시면 알아요. 코란.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는 게 나와요.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 그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뭘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웃긴 거지. 영국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벌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영국이 원래 기독교 대잖아요. 그다음에 미국도 기독교고.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걸 못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런 말을 없앴다고. 그게 PC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어요. 그 단어가. 못 쓰게. 뭐라고 하냐면 해피 헐러데이.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없앴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지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상실감이 맞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데이빗 굿 하트라고 하는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코노미스트 출신 저널리스트인가 하는데 책을 썼어요. 애니웨어스, 서메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영국은 두 가지의 종족으로 나눠져 있다. 지금 계급 얘기가 아닙니다. 종족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애니웨어스, 아무데나 가도 살 수 있는 사람. 그걸 애니웨어스, 썸웨어스, 아무데나 가도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애니웨어스는 누구냐면은 내가 영어도 잘해. 내가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도 금방 픽업해. 이렇게 이제 대부분 엘리트들인데 엘리트만이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제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애가 말을 잘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아들애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가 새로운 거 들어오면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는 거지. 그 종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즉 서메어스는 우리는 예전에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자. 새로운 걸 오지 말자. 이동하지 말자. 이쪽으로 나가고 애니웨어스는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애니웨어스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이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느냐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이유로 가져가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서메어스 나이 든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뭐 연금 생활할 수 있고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엉뚱한 애들이 이상한 거래.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도 하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해. 난 싫어. 난 지금이 더 좋아. 이런 걸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이 사람 얘기가 가장 좀 와닿더라고요. 설득력 있고. 그게 뭐지? 도대체 사회가 계급으로 나눈 줄 알았더니 이런 문화적인 거 정체성으로 나눠져 있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국을 봤어요. 미국에 트럼프가 됐잖아요. 아니, 도대체 트럼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도 일종의 좌파이면서 진보주의적인 사람인데 한 40년 이상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 지지 정도가 쉽게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가 봤는데 영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에너지 시스템 리서치 유닛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제 전공은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복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로우 카본 에너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건데 저희조차도 뭐라고 했냐면은 왜 풍력박전이지? 왜 석탄이면 안 돼? 석탄에서 나오는 것을 추출해가지고 캡처하면은 탄소 발전 안 되잖아. 탄소 배출 안 되잖아. 왜 석탄이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왜 풍력으로 저렇게 미쳤지? 이런 것들. 일단 발동이 걸린 거예요. 발동 걸려서 이렇게 쭉 갖고 성공을 했고. 자, 근데 이제 천연 가스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발전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이걸 구축을 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는데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30년이 더 필요한 거죠.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못했더니 오늘부터 BMW 말고 다시 한번 국산차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못은 다 박아져 있고
풍력 발전은 이미 30~40%가 설치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원자력과 석탄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했어요. 녹색당이 연정으로 집권하는 그때부터 없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산업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원자력으로 가겠다면 독일이 먹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 먹게 된다고. 혹은 러시아가 먹게 된다. 기반이 없단 말이죠. 없어져 버렸어요. 석탄은 그나마 있었는데 녹색당이 되면서 원래 없기로 한 거니까. 왜 없기로 했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냐. 큰 대한 발전소 두 개잖아요. 석탄하고 원자력인데 둘 다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재생에너지 할 수 있어. 제가 영국보다 더 웃긴 게 독일이에요. 영국은 이미 자동차도 없앴고 조선소도 없애. 독일은 안 그렇잖아요. 독일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BMW 있고 벤츠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 이제 미국에 팔아가지고 이득을 많이 남겼어요. 벤츠도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겠지만 차의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2배 이상 돼요. 제가 자동차 전문인데 자동차의 그 효율을 이렇게 보잖아요. 벤츠가 좋긴 좋아요. 벤츠가 좋긴 좋은데 제네시스만큼 2배 이상 될 만한 성능이 아니란 말이죠. 20년 전에는 그렇게 말이 됐어요. 역시 벤츠가 이랬어요. 제동이며 그다음에 이 서스펜션이며 이런 기술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벤츠를 타면 야 이거 차를 탄 거야, 구름을 탄 거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브랜드 가격으로 2배를 먹는데 이런 거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독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풍력으로 할 거야. 그럼 그 철은 어떻게 녹일래? 아마도 옆에 있는 뭐 폴란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유는 서로 연결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겪게 된 거죠. 아마도 풍력으로 했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천연가스였다. 천연가스는 어디서 가져오죠? 러시아에서 가져오죠.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가즈프롬하고도 했고, 가즈프롬이 노드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가스 수입 회사의 독일 지사장이 누구냐? 슈레더예요. 슈레더 아시죠? 옛날 독일 수상이라고. 그러니까 독일의 리딩 그룹은 이미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못마땅해 한 게 미국이었다고. 야, 니네는 나토인데, 여러분 나토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토는 러시아로부터의 침공을 막기 위한 군사 연맹이었다고. 근데 니네가 어떻게 적국하고 손을 잡느냐? 그러면 나 손 떼겠다라고 한 게 트럼프였어요. 이미 나토의 존재가 없는데 돈도 안 내. 전차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데 돈도 안 내고 미군이 와가지고선 진출해. 베를린에 이런데 우리가 막아줘. 국방비서도 우리가 안 내. 그런데 천연가스 거래는 푸틴하고 하겠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딱 까놓고 얘기해. 야, 니네는 우리랑 이게 아니네? 그럼 니네끼리 해먹어. 우리도 여기서 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이 된 거죠. 바이든이 돼서 계속 문제가 있던 거로. 이미 일이 터졌어. 안 들어온다고 했고, 어차피 크림반도가 이제 들어왔던 거. 어쨌든 지금 얘기들은 그러니까 가스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출현인데 왜 이런 식이 됐겠는가? 그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럽의 안보 연구소가 얘기했던 이게 도대체 퍼펙트 스톰인지 자해인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은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금년 1월에 나왔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연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푸틴 때문이냐 바이든 때문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된 것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그 보고서에도 얘기 나옵니다. 기후변화 정책이 너무 나이브했다. 기후변화 정책에 복잡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고 대책이 없이 무조건 앞으로 나갔던 것들이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보시면 알 거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3, 4년 전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것들인 거고.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어, 탄소 중립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요건 이제 세 번째 거니까요. 현재까지 얘기한 유럽에 대한 얘기. 저는 좀 더 과장히 얘기하면 유럽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유럽, EU의 몰락. EU는 이미 지금 영국이 빠져나왔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나와야 될 곳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돈 많은 국가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없는 국가는 EU한테 돈을 받거든. 그러니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돈 많은 애들이 나올 게 누가 있겠어요? 영국이 먼저 나왔으니까. 스웨덴이나 북부 쪽 혹은 만약에 심하게 간다면 독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독일이 쉽게 나오진 않겠죠. 독일이 EU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그룹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그룹이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 그것은 중산층으로 퍼질 거고, 그 다음에는 영국과 같이 사건이 한번 나겠죠. 브렉시트 하겠냐라고 하는 투표로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얘기지만, 조금 그렇게, 독일이 저렇게 나갔으니 독일은 괜찮을까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에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유가 받아왔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의 압력이나 여러 가지 개입으로 그걸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유럽 경제가 과연 이걸 버틸 수가 있는지 비싼 천연가스를 LNG선으로 받아갖고 네. 적은 공급량으로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이 이유의 몰락을 혹시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때문에 예. 저도 그러니까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올라가 안 할 수 있고 이걸 극복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천연가스가 이제 공급이 계속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은 이러다가 내년 내후년쯤에는 이유도 해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쪽의 전문가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리딩 그룹이 이거를 이끄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천연가스는 공급 안정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NG 선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자기네가 나온 가스를 어디로 지금 보내고 있냐면 인도하고 중국한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중국 인도가 지금 아직 수요가 살아나진 않았어요. 살아난다면 중국이 만약에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돼서 자 이제부터 다 어, 경제생활 하시오라고 하는 순간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한단 말이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쪽에 안 사면 이쪽으로 내보내줄게. 이게 잃은 게 없어요. 사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싼 거 PNP에서 LNG로 가니까 LNG 선은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LNG 선이 많이 들어오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제 낮아지긴 할 거란 말이죠. 지금보다는 더 낮을 건데 그렇지만 낮아지는 수준이 2000년대 초반에 그 20유로였던 것보다는 높아지는 한 40에서 50유로에 있다면 그럼 두 배 아닙니까? 100%. 그러면 가스와 연관된 가스 발전으로 나오는 전력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력 요금을 형성하는 어떤 그 구조인데 전기값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전기값, 가스값이 두 배. 그러니까 보통 영국의 중산층이 겨울 지나면은 도시가스 자기네가 쓰는 난방비가 이제 청구가 들어와요. 제가 살 때도 한 500파운드 정도가 냈으니까 80만 원
돼요. 근데 지금 한 3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배도 어떻게 했냐면은 영국의 옵셈이라고 그 소비자의 에너지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하는 규제기관이 있어요. 자유화를 하다 보니까 막 널뛰게 하니까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프제린이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른 거예요. 지금 현재 눌러 있어요. 원래는 5배가 올라야 되는 걸 지금 2배까지는 허용할게 상한선 이게 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스 발전을 했던 발전사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스값은 내가 비싸게 사왔는데 높여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규제 때문에. 거기에 다 파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올렸어요. 3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0만 원 낸 가정은 24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영국이나 미국은 저축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아시겠죠? 여윳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축한다는 건 한국에서는 한국이 세금 싸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면 40%를 세금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국가로 들어가고 나중에 뭐 연금으로 나오고 이렇게 다 돌아오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240만 원? 그러면 한 달이나 2달치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견딜 거냐? 이거 국민들이 이건 전쟁이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처럼 우리의 선배들처럼 다 쪼라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면은 무사히 가긴 할 거라고. 근데 그 다음 해도 가격이 2배에서 안 줄어. 이번에 3배 냈지만 다음엔 2배야. 그럼 16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왜냐면 그 에너지로 만든 가공품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부 다 올라.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돈의 돈 가치가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어디서 이런 걸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여름에 휴가를 못 가요. 이 휴가 얘기를 하면은 그 휴가 뭐 안 가면 그만이지만 한국은 워낙 한 3일 가나요? 영국하고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잘 살든 못 살든 여름 휴가를 한 달을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는 곳은 2군데인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사는 여기는 너무 재미없는 거야. 영국 날씨 맨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지만 여름에 한 달간 응? 지중해 이런 데 가서 오면 다 모든 게 보상이 돼.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못 가는 거야. 하다못해 애들도 야, 너 이번에 어디 갔다 왔니? 뭐 호텔 어디 샀니? 애들끼리 막 이 추억을 다루는 애들인데 이번에 내가 우리 아버지 돈이 없어가지고 별 2개짜리 해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단다 이러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못 가. 아버지가 돈이 없댄다. 그러면 그냥 안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렇게 돼.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야? 왜 그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 근데 딱 봤는데 정치가들은 다 바보야. 지금 바보 아니에요? 영국 수상 잘렸죠? 2번째 한 여자가 또 어떤 미친 짓을 하려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는데 법인세 삭감하겠다고 했다가 잘렸어요. 2주 만에. 3번째가 누가 됐냐면 영국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인도 출신의 영국 애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리딩을 지금 포기한 거예요. 영국 리더 그룹들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건 연금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국가가 연금을 못 주는 거예요. 돈이 바닥났어요. 재밌는 건 뭐냐 더 안 좋은 게 옛날 같으면 옛날 영국이 IMF를 받아서 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은 괜찮았어요. 뭐 너 좀 어렵지? 내가 줄게. 근데 지금은 다 어려워. 이건 진짜 쌩으로 버티느냐 아니냐에 대한 거죠. 오히려 지금 잘 나갈 만한 곳이 어디냐면 인도하고 중국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가능하냐?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이 있고 지금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LNG 팔고 있고요. 그 LNG 선 원래는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천연가스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묶였던 것이 트럼프에 의해서 오픈된 것이 채굴되고 셰일가스 채굴돼가지고 LNG를 팔고 있다.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챙기고 있죠. 게다가 가격이 2배, 3배예요 지금. 명분도 좋아. 우크라이나 살려야 되지 않겠냐. 재미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젤렌스키도 막 데려와가지고 CNN에서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아주 잔인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막질 않았다고 바이든 정부. 저는 그걸 블레임하고 싶어요. 잔인한데 교활해요. 비도덕적이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이 NDC 얘기 나오고. 근데 미국 민주당이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 민주당 내 다 아시겠지만 미국 민주당 내에 중도 좌파하고 좌파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오카시오라고 하는 극단적인 좌파가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의회에 있고 하나의 섹터로 지금 있다고. 이 섹터가 주장하는 게 기후변화와 그 완종고용 얘기예요. 그린딜 정책의 초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이 에너지 기기는 다 무탄소로 한다. 법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0% 완전 고용을 한다. 산업을 변환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잡을 갖도록 한다. 근데 그거는 석탄 산업이나 가스가 아니라 리뉴어블. 어디서 많이 듣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로우 카본 이코노미 1998년도에 토니 블레어가 주장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미국은 좀 더 했어요. 그걸 10년 안에 하겠다고. In 10 years. 그게 법안 초안으로 나왔다고. 그게 3년 전이죠. 3년이니까 4년 전. 제가 이걸 보고 완전히 미쳤구나. 근데 이걸 다루는 한국 언론이 없어. 법안 읽어보면 왔는데 법안이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법안에다 어떻게 쓰냐? 조례나 이런 지자체 조례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영어는 could죠. We can do it.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볼 때는 AOC나 좌파 그 섹터들은 그것이 법안이 될 거라는 기대에서 한 게 아니라 선명성을 위해서 한 거죠. 그 선명성을 CNN이 키워줬고 크게 돼서 특히 돼줬어요. 트럼프의 맞상대 해가지고 트럼프와 그 AOC를 둘 다 같이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트럼프가 싫었던 거죠. 트럼프가 그만큼 저급해 보여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뭘 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낯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트럼프 쪽으로 가기는 뭐하고.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정권을 뺏기고.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얘기 나오는데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지금 나온 게 IRA라고. IRA. 그렇죠? IRA가 어떤 겁니까? 이게 보호주의잖아요. 기후 위기에 미국이 취하는 미국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여기에 이 제품에 대한 것이 우리는 괜찮아요.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 게. 자, 그럼 태양광 얘기해볼게요.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이 지금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발전소가 됐던 거는 패널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10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해도 한국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그냥 생 돈으로 넣으면 페이백 피리어드 돈을 회수되는 게 20년 걸려요. 그전에는 40년, 50년 걸렸죠. 20년 걸려요. 근데 보조 비용이 들면 3년 안에 뽑아요. 왜냐면 80%를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태양광이 떨어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발전소도 있게 되고 했어. 이게 그 태양광에 만든 그 패널
90%가 중국산입니다. 이 태양광 만드는 건요, 태양광 인곳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광의 그 판넬, 그 실리콘 판넬인데 그 판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그 금속 가공 같은 거잖아요. 열, 아주 고온의 열에서 이걸 녹이는 거라고. 녹여서 원통형의 그 실리콘 순수 99.999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석탄 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중국 인건비 싸고. 그래가지고 패널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보낸 거죠.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진 거고. 그래서 봐라, 재생에너지로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어.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 그거의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한국의 작년인가? 금년도에 국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한국의 그 태양광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는 친중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모든 패널의 90%는 지금 중국 겁니다. 이 가격 상대가 안 돼요. 이 가격이 10% 20% 이런 차이가 아니라 딱 더블로 싸요. 미국이 IRA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한 얘기 제가 제 친구가 LA에서 권자재상이에요. 권자재상 했는데 권자재가 뭔가요? 뭐 대리석 같은 거 있잖아요. 돌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원래는 뭐 텍사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미국의 산에서 대리석으로 채취해서 가져오는 걸 하다가 중국 애들이 거기다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한대. 대리석. 그거 안 사겠냐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곳에 중국산들이 들어와서 잠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의 90%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산타크로스 약 모자, 산타크로스 인형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우린 미국 중국 없으면 못 살겠네 라는 순간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원래 트럼프나 스티브 배넌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바이든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IRA라고. 말은 그럴싸하죠. 기후변화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사실은 보호주의인 거죠.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할 거냐? 유럽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유럽이 더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더 어려운 이유는 독일의 리딩 그룹, 폴리티컬 리딩 그룹이 부조리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인가 안 돼서 독일의 구테타 그룹이 체포가 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죠. 상당한 음모예요. 의회를 가서 무장을 해가지고 의회 해산시키겠다. 그거를 그러니까 독일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앙정보부가 이제 감지해가지고 그룹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을 체포했어요. 얘들이 총 만들려고 했겠냐. 연대를 하려고 했다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세력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중도 민족주의 뭐 이런 우파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리딩 그룹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더 지켜봐야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는 나중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1월이나 2월쯤 지나면 당연히 좀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NDC 한 것은 결국은 국제적인 NDC 약속인데 이 NDC에 대한 유럽에서 어떤 움직임 쉽게 얘기하면 너무 셌다. 좀 뒤를 미루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만약에 버틴다? 버티면 넘어가는 거죠. 정권.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 쪽에 좀 더 두고 봐야지. 지금 저도 내일신문에 탄소중립이라는 컬럼을 쓰고 있는데 지금 탄소중립 얘기하면 약간 안 맞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렇다고 끊기에는 뭐하고 연말을 대서 편집자가
내년 6월까지는 계속 게재를 해봅시다. 상황 보고 또 하자고 얘기 들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일단은 내년 2월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